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서의 분자 배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봅시다. 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반응물이 여기 예를 들어서는 CO와 NO2가 반응해서 이렇게 CO2와 NO라는 생성물이 나타내는 이 반응식이 있잖아요. 반응식이 CO와 NO2가 무작위로 충돌해서 생성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CO와 NO2가 요런 배양을 가지고 있을 때 생성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유효하지 않는, 즉 유효한 충돌과 다른 어떤 배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성물을 생성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운 아레니우스 식 있잖아요. 아레니우스 식에서 여기 있는 A가 그죠? 이게 빈도인자라고 했잖아요. 빈도인자. 요게 이제 충돌 빈도에 해당되는 그런 인자인데 여기에 A와 또 더불어 이렇게 배양 인자가 하나 더 곱해집니다. 그게 P라는 건데, 오리엔테이션 팩터라고 해서 반응하는 분자들이 서로 어떻게 배양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서 요 P라는 인자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레니우스 식은 조금 더 그 유효 충돌을 좀 고려하면 좀 더 자세히는 K는 배양인자에다가 충돌 빈도인자에다가 2의 A 나누기 RT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전체 균형 화학 반응식으로는 실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전체 반응의 과정을 나타내는 간단한 일련의 반응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간단한 반응을 여기서는 단계 또는 단일 반응이라고 해요. 단일 반응. 그러니까 단일 반응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체 화학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단일 반응이라는 것은 분자 수준에서 전체 반응 과정을 나타내는 일련의 간단한 반응이다. 그리고 이 전체 화학 반응식은 단일 단계의 합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생성물을 만드는 일련의 연속적인 기본 반응들이다. 그러니까 전체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반응물과 그리고 생성물에 대해서만 쓰는 거고,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되기 위해서 어떤 많은 반응들은 여기에 전체 화학 반응식의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NO 가스 2몰이랑 산소 기체 1몰이 반응해서 NO2가 2몰이 이렇게 생성되는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 반응은 요거는 전체 화학 반응식이거든요. 요거를 조금 단일 반응으로 고려해서 나타내면 두 가지 단일 반응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시다시피 NO가 두 분자가 반응을 해서 N2O2로 이렇게 생성물을 나타내고,
또 하나의 단일 단계, 단일 반응은 요 N2O2가 또 여긴 N2O2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최종 생성물인 이 NO2를 이렇게 만드는 요 두 가지 단일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반응은 우리가 두 단일 단계 반응을 이렇게 더해주면 자,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자, 생성물 쪽인 것과 반응물 쪽을 이렇게 소거를 하면 해서 더해주면 NO는 두 분자, 그렇죠? 산소는 하나, 그리고 NO2는 두 분자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조금 그림화 해봤는데요. 이렇게 요런 아까 반응식이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화학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일 반응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 즉 1번 단일 반응과 그 다음에 연이어서 2번 단일 반응이 일어나서 전체 반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두 개의 NO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N2O2. 자, N2O2긴 한데 요거는 자, 우리가 전체 반응에서 볼 수 없는 자, 중간체라고 해요. 중간체.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체가 산소를 반응을 해서 이렇게 최종 산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중간체는 우리가 요 반응들은 반응에서 이 중간체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 초기에서 좀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산소와 반응해서 없어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N2O2는 중간체라고 부르고 우리가 N2O2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거를 중간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나 뭐 컴퓨터로 해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반응 중간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가 메커니즘을 세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중간체 아까 N2O2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반응 메커니즘의 단일 단계에서만 나타난다. 단일 단계 나타나고 전체 화학 반응식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단일 단계, 두 번째 단일 단계에서는 중간체 N2O2가 있지만은 자, 요거를 전체 반응으로 만들어주면 N2O2 이렇게 사라져서 전체 반응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전체 반응에서는 자, 중간체인 N2O2를 확인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게 자, 반응의 분자도예요. 반응의 분자도. 그게 뭐냐? 뭐 한 단일 단계에서 반응하는 분자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 요 첫 번째 단일 단계에서는 자, NO가 두 개죠. 그래서 이 분자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분자가 두 개인 반응.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단분자 반응은 한 분자가 참여하는 단일 단계. 한 분자. 뭐 A가 뭐 어떤 반응에 의해서 자, 생성물이 됐다. 그래서 한 분자가 참여하는 단일 단계. 자, 이 분자 반응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개의 분자가 반응을 참여해서 하는 단일 단계. 그죠? 두 분자가 참여하는 단일 단계. 자, 3분자 반응은 자, 세 분자가 참여하는 단일 단계인데 근데 이 3분자 반응에 해당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 화학 반응을 하려면 요 세 개의 자, 분자들이 자, 이렇게 동일하게 아니라 이렇게 충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 개의 분자들이 동시에 충돌할 가능성이 자, 매우 낮아서 이런 3분자 반응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속도 법칙과 반응의 기본 단계에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보면, 자, 아까 전에 단분자 반응은 이렇게 반응물이 한 개라고 했죠. 한 개가 반응에 의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 즉, 우리가 속도 법칙에 의해서, 반응 속도 법칙에 의해서, 자, 반응 속도는, 자, 이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그쵸? 반응물의 A의 농도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차 반응이라고 한다. 자, 두 분자 반응은,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A와 B가 두 개의 분자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생성물이 된다. 그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자, 이 반응에 해당되어 있는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반응물 A의 농도, 그 다음에 반응물 B의 농도를 곱해서 이렇게 반응 속도를 우리가 스포식을 구할 수가 있다. 요거는, 자, 2차 반응이죠. 2차 반응. 그죠? 왜냐? 여기 A의 1승, B의 1승이기 때문에 요거를 더해주면 2차 반응이다. 자, 두 분자 반응에 대해 또 다른 게 있는데, 자, 여기는, 자, A와 B가 서로 다른 분자죠? 요거는 서로 같은 분자, A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 낸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K 반응 상수에다가 자, A가, 자, A끼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K, A, 2승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것도 2차 반응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속도 결정 단계예요. 속도 결정 단계. 영어로 보면 rate determining step인데, 자,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차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차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루가 있는데, 자,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길이 좀 좁아져 가지고 여기서 차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죠? 근데 여기 차에서 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속도를 자, 우리가 속도를 쟀는데 자, 이 속도는, 자, 여기 이제 그 도로가 넓은 요 곳에서, 자, 차가 가는 요 속도, 여기에서의 속도보다 여기 속도가 가장 느린 요 구간에서 이 속도에 의해서 전체 속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도 똑같아요. 뭐냐? 자, 둘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을 포함하는 반응에서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 법칙은 생성물 형성에 관여된 여러 단계 중에서 가장 느린 단계.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기 도로가 차가 잘 빠져나가는 요 단계에서 가장 느린 단계에서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장 느린 단계에서 전체 반응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응 메커니즘 연구하는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 법칙에 대해서 이제 반응 법칙, 아까 식을 유도하고 반응 법칙을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 반응에서 타당한 반응 메커니즘을 우리가 제시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단계다. 그래서, 자, 반응의 단일 단계들은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뭐냐? 자, 기본 반응 단계를 합하면, 자, 반응에 대한 전체 균형 반응식이 나와야 된다. 자, 이건 당연한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첫 번째 단일 단계, 두 번째 단일 단계 했는데 요거를 더해서 전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체 균형 반응식이 나와야 된다. 자, 두 번째, 속도 결정 단계로 예측한 속도 법칙은, 자, 실험적으로도 얻어진 속도 법칙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속도 법칙이랑 실험적으로 요거를 자, 실험적으로 우리가 직접 자, 손으로 뭐 손으로든 뭐든 직접 실물로 어떤 실험을 해서 얻어진 속도 법칙과 같아야 된다. 자, 이건 당연한 말인 거죠. 자,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